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IT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IT 환경에서는 제일 많이 해소되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IT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내외부 변화 동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HP 내부에 하이브리드 IT 전환 전략에 대한 실행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HP에서는. 그래서 아이디어 경제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Always Connected라는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 어떤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다, 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IT를 계시면 밤낮으로 주말이고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자체도 조금 전에 전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 사실 더 이상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다 디지털화되고 그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 전통적인 강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어떤 바뀌거나 예전에 심지어는 전통적 강자가 신흥 업체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아이디어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좀 들어보면 너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아이디어 경제에서의 신흥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버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도 일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전체 승객 마켓시어를 보게 되면 우버가 겨우 9% 정도를 차지하고 렌터카, 내비게이션 렌터카 많이 이용하니까 쪽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29%로 성장을 하면서 다른 쪽 경쟁 산업의 시장을 갉아먹은 거죠.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옐로우캡이라고 사실은 택시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업체는 지금 이제 파산 보호 신청까지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올 1월 달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우버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옐로우캡이라는 대표적인 택시 회사도 더 이상 산업을 유지하기 힘들더라. 두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인데요. 사실은 컨퍼런스가 열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방이 넓은데 굳이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으니 호텔 부족한 다른 참가자들한테 나눠주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던 에어비앤비가 매력 192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 매력보다 사실 더 많은 방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글로벌 커버리지를 또 갖고 있는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매력보다 훨씬 더 높은, 한 2빌리언 정도 더 높은 형태로 좀 성장을 해놓은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신흥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거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여건들이 이제 갖춰질 수 있었고 또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과거 대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화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고투마켓 할 때 과거에는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보통 제품화나 아이디에이션에서 개발해서 생산, 그다음에 시장에 출시할 때까지 3년 정도가 더 길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6개월, 1년 이내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산업 간 경계도 이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어떻게 보면 IT 회사죠. IT 회사인데 호텔업을 하고 있는 거고 택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IT를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능케 했었던 이유는 이런 그 클라우드라든지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이제 최근에 그 기술들이 결국은 이네블링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마우스를 좀 치워주시면. 자, 그 아이디어 경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에 외부적 동의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면 내부적 동의를 좀 살펴보게 됐을 때요. 일단 그 과거 대비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술이 곧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보시는 것들이 요즘 그 스마트폰 시장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그 새로운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어떤 기술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례로 아몰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게 뭔지. 근데 아몰레드 자체가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고 이걸 안 쓰면 마치 굉장히 구시대의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그 개발자들, 우리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사실 최근 몇 년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떤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직결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개발자들에 대한 이제 그 재조명이 되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 역할이나 가치가 다시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킹메이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데브옵스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다음에 좀 더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개발민 릴리스 프로세스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개발 운영 체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서는 양이 적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많이 그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섀도우 IT라는 것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섀도우 IT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IT, 즉 CIO한테 보고하지 않는 사람인데 IT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각 현업 조직에 그 시스템 운영하거나 리포트 뽑아주는 IT 인력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섀도우 IT라고 하는데, 사실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는 현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트에 가서 법인카드 긁어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뭔가 리포트를 뽑는다거나, 이제 거기다 새로운 서비스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IT 도움 없이 자기만의 IT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디어 경제에서 뭔가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내부적 동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해줬던 부분은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그 뭐 클라우드로 대표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들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그 분산 환경에 대한 컴퓨팅 내지는 이제 컴포넌트 중심의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브로커리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I/CD, DevOps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경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더 빠르게 쉽게 더 유용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줬던 기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경제에서 그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될 거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그 와인 믹스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다. 와인 믹스라 하면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IT 환경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내가 구매한 서버나 스토리지를
놓고 운영하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딜리버리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라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라인믹스를 우리 기업 환경, 우리 기업의 워크로드에 맞춰서 재정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자들이 점점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성장 내지는 비즈니스의 성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을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여러 다양한 환경의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해서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세 곡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믹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산업별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나눠서 쓰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뭐 어떤 황금 비율이 없을 정도로 산업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산업 특성에 맞게끔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훨씬 더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족한 자원 내지는 일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들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연결을 한다거나 여러 클라우드 환경을 단일 툴 내지는 좀 더 단순한 환경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 다음에 이제 정책 기반으로 자원을 배치한다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들 우리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에듀케이트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중심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핵심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IT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가 아무리 좋아도 일순간에 없어지거나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 on off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디케이트 서버도 여전히 특별한 목적, 거기에 맞는 용도로는 유지가 될 것이고 당분간은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화 자원으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메일드, 퍼블릭 이런 것들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IT 환경이 혼용된 환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 비즈니스 관점하고 IT 인터널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서버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외에 지점을 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거쳐서 나는 끊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옛날에는 서버 하나 도입하는데 짧게는 3개월 예산 승인부터 시작해서 구매 발주하고 도입되고 설치하고 스위치 온 될 때까지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필요하다면 바로 스케일 아웃, 인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더라. 다음에 내부 우리 프라이빗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SFDS라든지 웍데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혼용돼서 운영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IT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IT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옛날과 같이 대규모의 모노리틱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최근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면서 앱 쓰시듯이 굉장히 라이트한 앱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화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카펙스나 오펙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운영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일에 어떤 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 지원될 수 있어야 되겠다.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IT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라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이브리드 IT를 가기 위해서
옛날로 따지면은 로드맵 수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ISP를 뭐 수립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내지는 하이브리드 IT를 도입한다 했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뭐 일종의 경로를 거치긴 합니다만 기술적 관점에 많은 그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도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서버,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TPMC가 여전히 뭐 고려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중화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그 확장성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여전히 하게 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비즈니스 관점이라든지 기능적 관점, 특히나 아까 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을 사서 그거를 쓰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그 딜리버리에 대한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비스 포트폴리오라든지 SLA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던 것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략 계획 수립을 한다거나 로드맵으로 수립할 때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전략 수립 부분을 저희가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 기존 앱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기업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클라우드 환경에 VM에다가 올려놓는다고 SaaS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SaaS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변화되는 그 디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가상화된 자원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얹는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VM 만들면 거기다가 또 어플리케이션 얹어서 뭐 L4 스위치 달아가지고 로드 분산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 환경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좀 더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파스라고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개발 환경을 즉시 제공받아서 자기는 순수하게 코드만 짜면 되는 이런 형태의 환경이 또한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또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뭐 싸더라,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으니 더 유리하더라라고 보는데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다 고려했을 때 비용적으로 크게 이점이 없는 거로 또 이제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중간적인 메리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도 역시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인구는 대충 한 7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뭐 100밀리언, 그다음에 이제 더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1경 정도가 되나요? 저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놓고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 내지는 릴리스, 운영 갖고는 사실은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2010년에는 1년에 4회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릴리스가 됐다면 2020년에는 120회 정도로 30배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릴리스하고 할 때까지 기간이 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뭐 6개월 정도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아예 CRM이나 SCM 이런 기관계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1년 정도, 내지 1년 이상 정도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년에 120회를 릴리스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과거처럼 한 통으로 크게 꽝 찍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기능들, 중요한 기능들 순으로 계속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20일 정도가 릴리즈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뭔가 그 CI/CD라든지 데브옵스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뭐 개발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환경이 될 거고, 거기에 근간은 역시 이제 클라우드가 또 있을 거다. 자, 그 개발 서버 제공해주는 부분, 테스트 서버 제공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 중에 어떤 디맨드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한다거나 유효 자원을 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사실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어떤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라는 말씀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데브옵스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어떤 그 프로세스로 보시기는 맞을 것 같아요. 데브옵스는 어떤 IT나 솔루션이 아니고 개발과 운영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환경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협업을 지원하기엔 툴이라든지, 이런 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일단에 그 구성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라든지 릴리스 자동화. 개발자들은 개발하고 커밋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테스트 이상이 없으면 스테이징 환경으로 그 이관되고, 스테이징에서 다시 자동 테스트를 하고 나면 운영 환경으로 이관되고, 1년의 과정이 프로세스로 정의되고, 그것이 자동화 지원이 되어야만 이 데브옵스 환경도 지원이 되고 CI/CD도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이런 프로세스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그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인 스킬셋들도 많이 받게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개발자분들 코드 주로 많이 짜시게 되는데, 그 서버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많이 위임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스킬셋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가 올리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VM에서 돌아가요. 근데 VM 자체는 혹시 아마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VM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자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물리 서버만 관리하던 분이 이제 가상 서버, 클라우드 위에 있는 가상 서버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그 RNR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데브옵스라든지 CI/CD 환경이 실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IT 환경이 보면 뭐 아까 처음에 라이밍스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환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임팩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적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한 고민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뭐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데디케이트하게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 데이터 센터 자체도 사실은 이제 하나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몇 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는 데디케이트의 트래디셔널 IT 환경도 같이 혼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굉장히 기술적 복잡도가 높은 환경이 될 거다. 그다음에 그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 그 위에 서비스가 다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앱 운영 관리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이기종의 환경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내지는 공개 표준 기반으로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만 더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HP는 이제 오픈스택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HP 자체에 힐리언 오픈스택이라는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신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SLA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드민, 오퍼레이션 자동화 이런 측면에서는 오픈소스가 이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시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HP가 그 힐리언 오픈스택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로드에 따라서도 우리가 통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IT적인 측면과 어떤 LOB적인 측면에서도 그 각각의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T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더 자동화된 환경에서 그 내외부 서비스를 통합 관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섀도우아이트를 감소한다거나, 거버넌스를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LOB적인 측면에서는 그 단일 포탈을 통해서 하나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환경,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이용받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요구가 될 것이고요. 시간이 좀 딸려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적인 측면도 이 클라우드에서는 좀 더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서버를 여러 그 테넌트 내지 여러 VM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보안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적인 측면도 그래서 이제 서버의 접근 통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어떤 암호화라든지 데이터 중심의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보안에 대한 그 침해 감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디시나 리포팅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실시간의 어떤 소스 코드 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그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이 클라우드 내지 하이브리드 IT 구축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요. HP 사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HP도 원래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3년 정도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4년,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로 삼은 것 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클라우드에 올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먼저 검토를 하시는데, HP는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HP 같은 경우는 이런 IT 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이 수립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이것도 좀 약간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SaaS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거와 같은 데디케이트 서버로 운영할 수 있고요. 예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많은 단계의 승인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떤 용도에 맞는 클라우드 팜을 구성을 한다. 사실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많은 현업의 거부 반응은 뭐냐면, 야, 클라우드를 올리면 데디케이트 서버 쓰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낮을 텐데, 위협이 더 있을 텐데, 내가 클라우드를 왜 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스토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CPU나 메모리가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SSD 스토리지가 들어가서 좀 더 빠른 어떤 분석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용도에 맞는 팜을 구축해서 제공을 해야만 클라우드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또한 이제 클라우드도 적용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플리케이션들이 90%였어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한 비슷한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17년까지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사스 중심으로다가 90%를 바꾸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만 10% 적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타겟팅해서 전환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이미 저희가 워크데이라든지 SFDC와 같은 퍼블릭 사스도 적극 도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월드 클래스 사스를 우리가 외부에서 구할 수 있으면 외부로 쓰겠다라고 그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내부에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하겠다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적용 전후에 그 HP IT에 대한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규모도 줄어들고요. 다음에 물리 서버도 줄어듭니다만 VM 개수는 더 늘어나는 형태, 다음에 스토리지도 줄고 물리 스위치도 주는 이런 최적화된 IT 환경을 가지고 TCO적인 측면 내지는 그 레버뉴 대비 IT의 그 비율 이런 것들을 최적화 더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데밥스에 대한 부분을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그다음에 그것들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도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그 H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서브 통폐합이나 가상화 중심으로 최적화됐던 부분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전환 형태로 로드맵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수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IT 전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워크로드 배치 기준을 어느 쪽에 올리는 것이 최적일 거냐를 가지고 말믹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이라든지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로드맵이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데밥스라든지 CI/CD와 같은 조직에 대한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문화에 대한 변화를 또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오픈 아키텍처가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IT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택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또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사실 한 번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프랙티스를 한다든지 거버넌스 체계를 재조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워낙에 빠른데 더 빠르게 해가지고 제대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